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자, 플리 테스트 5번째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대칭면을 갖는 분자들에 대해서 대칭면을 그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칭면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카이랄, 비카이랄 판단하려면.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대칭면 찾아보면 지금은 첫 번째 문제는 여기 수소 원자핵, 수소 원자핵, 탄소 원자핵 이렇게 포함하는 대칭면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주시면 분자의 대칭면이 되겠죠. 네, 그래서 비카이랄 분자가 될 테고, 다음은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여긴 O하고 H 그죠? 다 동일 평면. 여기 탄소, 여기 H. 그래서 얘도 여전히 이렇게 자르면 지금 이 자른 면을 기준으로 이 수소가 마주 보죠. 예, 그리고 여기 OH기, 하이드록시기도 마주 보고요. 맞죠? 여기 카복실릭 애시드도 서로 마주 보니까 얘도 분자의 대칭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자,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엇갈린 형태인데 이 형태에서는 대칭면을 찾기가 어렵죠. 대칭면이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린 탄소-탄소 결합의 회전을 고려하면 이렇게 탄소-탄소 결합의 회전을 고려하면 여기는 에틸 그룹이 여전히 있고 이렇게 에틸, 그리고 여기도 에틸, 여기 튀어나오게 H, 뒤쪽으로 C. 그러면 여기는 튀어나오게 뒤쪽에 있던 H, D로 Cl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탄소 원자핵과 탄소 원자핵 사이를 우린 뭐 해주면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주면 분자의 대칭면으로 얘하고 얘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가 마주보고 있고, 이 HH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대칭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이 3번의 왼쪽 구조 엇갈린 형태에서는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얘하고 얘, 그죠? 그리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 그리고 여기 H하고 H가 서로 이면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탄소 중앙을 탄소 단일 결합의 정중 여기를, 자, 여기를 우리 뭘로 이해하면 된다? 대칭 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엇갈린 형태에서는 대칭 점이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되고, 탄소 결합 회전시켜서 가려진 형태에서는 쉽게 대칭 면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비카이랄 분자를 표현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1번 이렇게 해결하고, 다음 2번 볼게요. 자, 화합물의 거울상을 그리고 카이랄인지 비카이랄인지 확인해 봐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거울상을 그려보면 일단 삼면체를 이렇게 데칼코마니에서 그려주시고, 여기가 CH2에 OH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H고 여기는 CH3고 여기 CH3잖아요. 그럼 얘는 여러분 여기는 이 CH3를 이쪽으로 일치시키고, 그죠? 여기는 이 CH3가 그러면 12시 방향으로 오게끔 평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면 여기는 H는 그대로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 CH2OH는 여전히 이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즉 평면에서 지금 이렇게 회전시키라는 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이 업다운은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두 구조는 거울상이 포개어지는 분자고 우리는 비카이랄로 우리는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을 보시면 이렇게 육각형고리를 그려주시고 여기에 튀어나오게 메틸, 뒤로 들어가게 브로민, 그죠? 여기 튀어나오게 메틸, 뒤로 들어가게 H죠. 자, 실상과 거울상을 그린 다음에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이 평면에서 그냥 180도 회전시켜 주시면 여기는 이탄소가 여기로 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탄소는 여기로 오겠죠. 평면에서 180도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업다운은 바뀌지 않잖아요. 맞죠? 실상과 거울상이 포개어지니까 이 두 구조는 동일한 분자고 비카이랄 분자가 되겠죠. 자, 다음 3번은 이렇게 거울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데칼코마니해서 여기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고 여기는 H가 있고 여기는 NH2가 있고 여기는 CH2의 SH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지금 여기는 이 골격을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 그 포개려면 우리가 이 가상의 이 축을 이용해서 가상의 수직축을 이용해서 180도 회전시키면 돼요. 그죠? 뒤집어 엎으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 그룹이 이쪽으로 가죠. 하지만 여기 있던 이 H가 뒤쪽에 들어있던 H가 어디로 오죠? 이쪽으로 와버리고요. 여기 있던 NH2가 어디로? 뒤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두 개의 원자단을 일치시키면 나머지 두 개는 일치되지 않는 실상과 거울상이 포기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죠. 아니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죠? 여기는 요 H를 여기로 일치시키고 여기는 이 NH2를 여기로 일치시킬 수 있죠. 그러면 얘를 그냥 두고 평면에서 이렇게 회전시키면 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여기는 이 카복실릭 애시드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죠. 결국에는 원자단 두 개를 일치시켰을 때 나머지 원자단 두 개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동일한 분자가 아니고 우리는 동일한 분자가 아니고 거울상이 포개어지지 않는 분자를 우리가 카이랄이라고 하죠. 그리고 둘의 관계를 거울상 이성질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이제 4번을 보면요. 자, 여기가 OH고 여기가 업 OH, 여기 업 OH, 여기는 알데하이드 작용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골격, 이 탄소 골격을 일치시킬 수 있어요. 이 골격을. 그러면 이 가상의 이 수직축에서 이렇게 180도 회전시키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알데하이드가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죠? 여기 있는 CH2OH가 여기로 오게 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up OH는 180도를 회전시켰기 때문에 다운으로 들어가요. 다운. 맞죠? 그래서 포개어지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두 분자는 동일한 분자가 아니고 얘도 카이랄, 얘도 카이랄, 둘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로 우리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이제 3번을 한번 보죠. 3번은 이제 화합물 A가 거울상 형체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A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자의 대칭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카이랄이죠. 비카이랄 분자는 거울상이 포개어지기 때문에 거울상 형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자, B는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순위고 여기 2순위고 3순위 S 배열의 카이랄 중심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를 CH3로 그리고 여기 튀어나오게 HD로 들어가게 브로민, 그죠? 여기는 CH3 튀어나오게 H 뒤쪽으로 H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H하고 브로민을 두 원자단을 상호 교환했기 때문에 왼쪽 구조의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은 무슨 배열이죠? R 배열이죠.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 탄소와 이 탄소는 카이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카이랄 중심이 하나 있는 분자는 S 아니면 R.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거울상 이성질체. 카이랄 중심이 하나일 때는 어떤 입체 성체만 존재한다? 거울상 성체만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4번으로 가보죠. 4번은 꽉 화합물의 구조를 그리라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 헥세인이라고 했으니까 탄소 6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6개를 그런 다음에 3번 위치에 메틸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왼쪽에서부터 1번 하면 여기가 3번이죠. 그럼 여기가 메틸일 텐데 3번 탄소의 배열이 R배열이니까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죠.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요.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4순위가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메틸기를 뒤로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H가 튀어나온 거니까 1, 2, 3이 반시계로 도는데 4순위가 우리 쪽으로 관찰 대표에서 가까우니까 결국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은 뭐다? R배열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이것만 정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6개를 그리고 여기서 1번, 2번, 3번 하면 여기다 CH3죠. 그래서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1번, 2번, 이번에 3번이죠. 이것도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얘도 어떻게 하면 된다? 뒤로 메틀기를 그려주면 H가 우리는 앞으로 튀어나온 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카이랄 중심 비열은 R별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2번을 보면 옥테인이니까 8개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죠? 4번, 5번에 에틸기라고 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여기 에틸 그리고 5번에도 에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럴 때 하나가 R이고 하나가 S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고 이 카이랄 중심인데 카이랄 중심의 구성 성분이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 둘, 셋 프로필, 여기도 하나, 둘, 셋 프로필. 그죠? 여기 에틸, 여기 에틸. 맞죠? 여기 H, 여기 H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조가 될 수 있는데 얘가 RS로 표현됐으니까 이 구조는 메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여기를 튀어나오게 그리시면 돼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는 뒤로 들어가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여기가 탄소 결합사 여기가 대칭 점이 되면서 비카이랄 분자가 되니까 메조 화합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매우 간단하게 여러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여기가 1순위고 2순위고 3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여기 R이에요. 여러분 안 보셔도 여기는 S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1, 2, 3, 4, 4R 그죠? 5S라고 한 건데 메조라고 해도 상관없죠. 맞죠? 아니면 1, 2, 3, 4, 4S 5R이라고 표현하셔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4R, 5S 또는 4S, 5R 또는 메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은 노네인이라고 했으니까 탄소 개수를 9개를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게겠죠? 자, 그러면 5번 위치 에틸이니까 1, 2, 3, 4, 5 여기 에틸 그려주시고요. 3번, 6번 1, 2, 3 여기가 6 그죠? 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3번 탄소의 배열이 R 배열이래요. 그럼 여기 1번, 2번, 3번 반시계로 도네요. 예, 그러니까 반시계로 도니까 여기가 다운으로 표현되면 되겠네요. 다운. 여기는 다운 메틸 다운으로 CH3면 여기 절대 배열은 R 배열이 되겠죠? 예,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반시계 H가 튀어나왔으니까 S가 아니라 R이다. 맞죠? 5번 탄소는 S 배열로 표현되어져야 하니까 여기 있는 얘를 튀어나오게 그려주시면 튀어나오게 그러면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1, 2, 3이 돼서 1, 2, 3이 돼서 반시계로 돌기 때문에 여기는 S 배열이 되는 겁니다. 맞죠? 6번 탄소는 R 배열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얘를 업으로 그릴지 다운으로 그릴지 판단해 보면 되는데 다운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여기가 1번, 2번, 3번이죠.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요. 반시계로 도는데 H가 튀어나왔으니까 여기는 R별이 되겠네요. 이렇게 업다운을 여러분 고려해서 여러분 이제 그 치환기의 업다운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니까 얘는 3R, OS, 6R, 3R, OS, 6R 그죠? 5에틸, 36 다이메틸 노네인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은 이제 데케인을 그려야 되니까 탄소 사슬을 10개를 그려줘야겠네요. 이렇게요. 자, 6번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아이소프로필 그룹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1번, 2번, 3번에 여기 메틸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3번 탄소가 S 배열이어야 하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 반시계로 돌죠. 그러니까 여기는 튀어나오면 메틸이 튀어나오면 여기는 그대로 S 배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자, 6번 탄소도 S 배열이어야 하니까 지금 보시면 2탄소, 2탄소, 2탄소인데 여기가 1순위겠네요. 그죠? 여기 C가 두 개 붙어 있으니까 1, 2, 3 여전히 반시계로 돌면 되죠. 반시계. 그러니까 여기도 튀어나오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둘 다 여기도 S, 여기도 S. 카이라 중심 두 개가 모두 S 배열이고 넘버링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아이소의 I, 메틸의 M 비교해서 데케인 앞에 여러분 알파벳 순서대로 잘 나열했고 카이랄 중심의 절대별도 정확하게 잘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린 구조만 정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린 구조. 이 골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치안기들의 넘버링을 정확하게 하고 치안기들이 존재하는 탄소가 카이랄 중심일 경우에는 절대별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5번 한번 가보죠. 자, 5번은 여러분 지금 1,4 다이 터셔리 부틸 사이클렉세인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구조가 시스 구조라고 했어요. 시스. 그럼 시스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의자 형태로 표현했을 때 업 또는 다운으로 그리면 되는데 왜 다운으로 그릴까요? 여기가 다운이면 여기도 다운이죠. 그죠? 그럼 이것의 의자 형태를 우리가 고려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다운 터셔리 부틸이죠. 그리고 그럼 여기도 다운 터셔리 부틸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시스죠. 업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얘가 이 132축 상호작용이 워낙 크니까 고리 반전하겠죠. 여기는 A 이렇게 부딪히니까. 근데 고리 반전해도 얘가 축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엔 또 132축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얘를 갖다가 반만 이렇게 반전시킨다. 즉 무슨 형태로 그린다? 배 형태로 그리죠. 보트 형태로. 보트 형태로 그리면 이렇게 보트 형태가 되고 이제 여기 있던 이 축방향 수소하고 이 적도 방향수가 거리가 가까워져서 이렇게 기대수 간의 반발이 생기고 그죠? 이 터셔리 부틸은 이 배 형태에서 다 적도 방향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여긴 이 H하고 여긴 이 H가 가려지고
여기는 EH하고 여기는 EH가 가려지죠. 그런데 여기는 이 탄소 결합과 동일한 결합이 다시 여기 있으니까 네 번의 CH 결합이 가려지고 한 번의 입체 무리가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결합을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쪽을 굵은 색으로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표현해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꼬인배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에 H가 있고 터셔리 부틸기가 있고 여기도 H가 있고 터셔리 부틸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형태가 꼬인배 형태로 상온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였죠. 꼬인배가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없지만 이 시스 1,4 다이 터셔리 부틸 사이클헥세인은 꼬인배가 안정한 형태다. 맞죠? 의자 형태는 1,3,2축 상호작용이 너무 크고 배 형태는 일단 꼬인배 형태보다 불안정하니까 가장 안전한 형태는 우리가 꼬인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번은 데칼린의 구조를 그리는 거니까요. 시스트랜스를 빠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젖변에 있는 수소로 우리는 이 시스와 트랜스의 입착을 표현해주면 되는데, 여기 하나가 업이고 하나가 다운이면 얘가 트랜스 데칼린이 되는 거고, 우리가 육각형이 젖변으로 있는 접합 이고리 구조에서 여기를 업, 물론 다운으로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그리면 이 왼쪽이 트랜스, 여기가 시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구조의 입체 구조를 의자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자, 왼쪽은 이렇게 트랜스니까 의자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그죠? 또 이 젖변과 나란하게 이렇게 탄소 결합과 나란하게 의자를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가 업 H, 다운 H 하면 얘는 트랜스 이성질체가 되고요. 이 트랜스는 다 축방열 이렇게 H들끼리만 이렇게 있죠. 예. H들끼리 1,3,6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기선 아무런 입체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하지만 시스 데칼린은 우리가 이렇게 의자를 하나 그렸을 때 시스가 된다는 얘기가 여기가 다운이고 여기도 다운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본드랑 나란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본드랑 나란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본드랑 나란하게, 여기 있는 본드랑 나란하게 그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업 H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수소가, 그죠? 이 왼쪽 꼬리에 축방향소가 되는데, 이 왼쪽 꼬리에 축방향소가 되는데, 이 축방향소가 이 오른쪽 꼬리의 축방향소랑 가까워져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수소랑도 이렇게 가까워져서 이런 입체 무리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자, 여기는 이 본드랑 여기 이 본드랑 이면각이 60도죠. 붙어있는 고시를 의미하고, 이 본드랑 나란하니까 이 본드도 60도가 되면서 붙어있는 고시가 발생하죠. 그런데 지금 표시한 제가 빨간색 H가 동일한 H가 왼쪽 꼬리에 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H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 본드랑 여기는 이 본드랑 나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얘랑 60도니까 당연히 얘랑도 60도가 돼서 다시 우리는 이런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 이렇게 탄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거는 부테인 고시를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탄소 4개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이 고리 오른쪽 고리 기준으로 얘가 축방량 메틸이다. 그래서 1,3,2축 상호작용. 이 육각형 고리 기준으로 이 CC 결합이 축방량 메틸이다. 그래서 1,3,2축 상호작용. 근데 이 노란색 1,3,2축 상호작용은 각각 고리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 카운팅하면 결국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부테인 고시가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체 무리가 없는 트랜스 데칼린이 안정하고 부테인 고시가 3개 있는 시스 데칼린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 각각의 반응이 산화인지 환원인지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산화수 변화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구조는 이 알데하이드 작용기가 이렇게 알코올 작용기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럼 반응이 일어난 탄소가 이 탄소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산화수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지금 O가 2개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2였다가 H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전김 정도로.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탄소는 H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인데 O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맞죠?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우리가 이 반응을 뭐라 부른다? 환원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카보닐 화합물을 환원시켜서 우리가 알코올 만드는 건 뒤에 알코올 파트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그죠? 자, 다음은 탄소 이중결합인데 이 녀석이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원투 에테인 다이올이 만들어져요. 이때 이 탄소의 산화수가 H가 2개니까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죠. 이 탄소의 산화수는 H 2개 O 하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이죠. 제가 산화수의 합을 비교한다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인 거예요. 합치면 여기는 마이너스 2죠. 오케이. 그래서 산화수가 어떻게 된 거냐? 증가한 거죠. 산화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우리를 이때를 산화라고 합니다. 그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벤질 탄소에서 반응이 일어났네요. 그럼 여기 수소가 3개니까 마이너스 3이죠. 이 탄소에는 H가 2개, Br 하나니까 Br은 마이너스 1, 탄소가 플러스 1이니까 H 2개인 것과 고려하면 여기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로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얘도 뭐라고 부르면 된다? 산화 반응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반응이 Br2에다가 빛을 가하면 벤질 자리 라디칼 치환 반응으로 이 생성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알릴 자리 라디칼 치환 반응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라디칼 치환 반응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 라디칼 치환 반응 결국에는 무슨 반응이냐?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 탄소의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에요. 왜? 탄소의 이인 값이 큰 원자가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산화수 계산하는 산화수 카운팅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반응이 산화인지 환화인지 잘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반응한 탄소들의 산화수의 합을 반응 전후로 비교하면 된다는 것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이제 8번은 자, 문제에서 3차원 구조를 고려해서 여러분 화합물이 카이랄인지 비카이랄인지 판단하라고 했죠. 자, 1번을 보면 알렌인데 여러분 얘랑 같아요. 이렇게 같아져 버리면 우선순위가 판단 안 되면 뭐라고요? 그냥 비카이랄이에요. 하지만 2번 보면 여기가 1순위, 여기가 2순위죠. 그리고 오른쪽 탄소에서는 또 여기가 1순위, 여기가 2순위죠. 즉, 이 왼쪽 탄소의 원자단 2개가 다르고 오른쪽 탄소의 2개의 원자단이 다르면 얘는 대칭면이 생길 수 없는 무조건 무슨 구조다? 카이랄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같은 경우는 이 바이페닐인데 실제로 이 고리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두 메틸기가 동일하고 맞죠? 이것만 보더라도 비카이랄인데 비카일 알파가 0인데 얘는 또 고려할 것도 없는 게 이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 종이면을 가지고 잘라도 대칭면이 생기고요. 아니면 이 빨간색 고리 앞뒤로 있는 고리를 잘라도 대칭면이 생기니까 비카이랄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4번 구조는 얘랑 우선순위가 다르죠. 여기 1순위, 여기 2순위가 될 겁니다. 그냥 그죠? 우선순위 규칙에 딱 고려하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 1순위, 여기 2순위 그죠? 알렌처럼 얘도 다르고 이 두 개 다르고 이 두 개 다르면 이 구조는 뭐가 된다? 카이랄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5번을 보시면 이 황희 혼성이 sp3예요, 여러분. 원자단 하나, 둘, 셋, 네 개죠. 원자단 4개가 다르면 여기 카이랄 중심이죠. 카이랄 중심이면 이 분자 무슨 문제라고요? 카이랄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6번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 될 수 있죠. 카이랄 중심이 하나인 분자는 무조건 카이랄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8번은 카이랄 비카이랄을 우리가 알렌 그리고 바이페닐 구조를 잘 바탕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5번하고 6번은 카이랄 중심이 하나 있다는 걸 통해서 카이랄 분자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9번 갈게요. 9번 보시면 자, 두 화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 1번을 보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CBr 결합이 이 가상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이죠.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그냥 CBr은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에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CH3가 될 거고요. 여기가 H 이렇게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에 그려진 이 구조와 무슨 상이 되냐? 거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거울상. 맞나요? 네,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실체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이 문제는 보기 싫으면
여기가 카이랄 중심인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얘는 1순위, 2순위, 3순위. 여기 S네요. S. 그죠? 그럼 여기는 1순위, 여기 2순위, 3순위, 4순위죠. 예, 그러면 4순위가 평면에 있네. 그럼 여기가 4순위 하자. 그럼 여기가 2순위죠. 그럼 1번, 2번, 3번 반시계로 돌잖아요. 반시계? S인데 난 원자단 두 개를 바꿨으니까 무슨 별이에요? R별이죠. 하나가 S고 하나는 R이니까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이난티어모.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은 지금 얘는 딱 보는 순간 뭐 평면 구조로 바꾸면 이게 다운 CH3죠. 여기는 평면 구조로 육각형을 바꾸면 여기는 업 CH3죠. 하지만 여러분 이 탄소가 카이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 구조는 서로 동일한 구조가 됩니다. 됐나요? 이놈을 갖다가 180도 뒤집은 다음에 회전시키면 이 구조가 나와요. 동일한 분자. 그런 의미에서 3번도 뭐죠? 동일한 분자예요. 2번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됐죠? 자, 다음 4번은 자, 평면 구조로 바꿨을 때 up OH, up OH죠. 그죠? 얘는 얘를 기준으로 다운 OH, 그럼 시계 방향으로 다운 OH죠. 하지만 이 구조 이렇게 두고 뒤집어 버리면 서로 뭐 동일한 구조란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자, 다음은 5번 보시면 연결 순서를 한번 잘 확인해 보면 되죠? 탄소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그러면 여기 브로민, 여기 브로민, 그죠? 여기 메틸, 여기 메틸. 연결 순서 똑같죠? 취향기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딱 보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카이랄 중심이 하나 있다. 여기하고 여기죠. 이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만 비교해도 우린 두 화물의 관계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 B하고 H의 위치가 서로 반대죠. 그럼 하나는 R이고 하나는 뭐란 얘기예요? S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1순위고 2순위고 3순위고 여기 4순위죠.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4순위가 뒤로 들어있으니까 여기가 R이죠. 이건 안 봐도 S예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이난티어모. 됐나요? 다음 6번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얘는 딱 봐도 연결 순서가 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얘는 이탄소에 CL이 붙어 있는데 얘는 이탄소에 CL이 붙어 있죠. 말단 탄소에. 얘는 그냥 딱 봐도 내부 탄소에 CL이 붙어 있고 얘는 말단 탄소예요. 근데 탄소는 지금 토탈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브로민 하나, 클로린 하나. 그죠? 수소 개수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결 순서가 다르니까 둘의 관계는 구조 이성질체로 우리는 확인해 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다음은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은 여러분 요기탄소하고 요기탄소가 중심탄소인데 지금 보시면 ClCl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메틸 이렇게 연결돼 있죠. 예, 그리고 CH2Cl 여기 CH2Cl HH 똑같으니까 얘는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을 따져서 두 화물의 관계를 잘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1순위, 2순위, 3순위 시계 방향으로 돌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R별이고요. R별이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 얘도 시계 방향으로 도네요. 여기가 R이니까 얘는 서로 동일한 구조로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다음 8번을 보시면 8번은 자, 여기 이탄소가 여기 이탄소죠. 예, 그리고 여기 이탄소가 여기 이탄소인데 빨간색 탄소건 여러분 녹색 탄소건 카이랄 중심인 탄소는 없어요. 뭐 절대별 따질 것도 없죠. 이런 의미에서 두 구조는 동일한 분자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은 보죠. 이런 브로민이 붙어 있는 탄소가 이렇게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브로민, 그리고 여기가 H, 여기가 H, 맞죠? 그런 다음에 얘는 CH2Cl, 맞죠? 근데 얘는 CH2CH2Cl이잖아요. 지금 다르죠? 맞죠? 예, 그러니까 얘는 딱 보는 순간 무슨 관계다? 구조 이성질체다. 맞나요? 뭐 잘 해보면 여기 HBR은 똑같은데 요 탄소에 지금 요 파란색 탄소 제하고 탄소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여기도 파란 탄소 제하고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연결 순서가 달라진 거니까 구조 이성질체로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10번은 평면 구조로 그렸을 때 여기가 다운, CL, 여기도 뭐 다운, CL, 그냥
간단하죠? 예, 그 동일한 분자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 다음은 11번은 여기가 카이랄 중심, 카이랄 중심, 여기 카이랄 중심, 카이랄 중심이죠. 그런데 거울상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얘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화합물의 관계 따질 때 여러분 실수한 거 있으면 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두 화물의 관계 따지는 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꾸준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10번 보시면 자 펜테인 234 트라이올의 입체 형식을 모두 그리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고요. 여기가 입체 중심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 OH 그리잖아요. 그럼 여기를 다운으로 한번 그려주시고 이 가운데 입체 중심 탄을 똑같이 업으로 유지하면요. 자 여기를 다운으로 그리고 여기를 업으로 그리고요. 여기는 여전히 업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냐? 이렇게 거울상인데 포개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난티어머가 됩니다. 됐죠? 그런 후에 우리는 업 OH고요. 여기 업 OH고요. 그죠? 여기 업으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업 OH로 그리고요. 업 OH 그리고요. 이번엔 다운으로 그려주면 되죠. 여기가 이제 입체 중심 탄소가 되었기 때문에 두 구조는 동일한 구조가 아니죠. 네, 매조. 여기 매조. 그죠? 매조 관계가 무슨 관계로 정의됐다? 부분 입체 정체 다이아스테르모 관계로 정의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입체 정체를 몇 개를 그려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네 개예요. 그죠? 카이랄 중심이 두 개 있죠. 최대 입체 정체는 네 개까지 가능하니까 네 개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11번 볼게요. 11번은 이제 다이메틸 사이클로프로페인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오케이, A, B, C, D. 자, 어떤 관계인지를 물었는데 지금 A하고 B는 딱 봐도 이 메틸기에 연결된 순서가 다르죠. 그러니까 구조, 이성질체. A하고 C도 마찬가지죠. 네, 구조, 이성질체. B하고 C는 이쪽이 시스 구조고 이쪽이 트랜스 구조죠. 메틸기가 이웃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얘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 부분 입체 이성질체. 됐죠? 네, 그리고 C하고 D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거울상인데 포개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울상 이성질체.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 2번은요. 자 제가 이렇게 자른 게 분자의 대칭면이에요. 비카이랄. 이렇게 자른 게 분자의 대칭면의 비카이랄. 그죠? CD는 거울상 성체라고 했으니까 안 봐도 얘는 카이랄 알파가 0이 아니다. 얘도 카이랄 알파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 광활성이라는 게 알파가 0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카이랄 분자 고르라고 한 거니까 C와 D라고 여러분 답해 주시면 되죠.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른 면이 이 면이 분자의 대칭면 비카이랄 화합물이니까 A와 B가 대칭면을 갖는 것으로 해석해 주면 되죠. 자, 다음은 각각 화합물의 끄는 점을 비교해라. 같다 또는 다르다로 표현하면 되는데 A와 B는 구조 이성체니까 다르다라고 하면 되고요. B하고 C는 부분 입체 성체니까 다르다라고 하면 되고요. C하고 D는 거울상 성체니까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뭐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랑 풀이 방법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 여러분의 풀이 방법과 제 풀이 방법 비교하면서 이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잘 복습을 해서 꼼꼼하게 복습을 해서 다음에 안 틀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위클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